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산업안전 산업기사 필답형 파이널 스마트북입니다. 1장 14번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보건 개선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4가지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안전보건 개선 계획이라는 건요, 연초에 우리 회사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실천했으나 사고가 많았을 때 노동부에서 당신 회사는 계획을 개선해서 제출하시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노동부의 명령으로 계획을 개선하는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작성할 때 포함해야 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에게 대하여 하는 교육이 잘못되었다면 교육 바꿔야겠죠. 안전보건 교육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공장의 시설이죠. 그죠? 시설 들어가야 되고요. 전체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제, 조직도나 이런 체제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시설, 안전보건 관리 체제, 안전보건 교육이고요.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까지 4가지입니다. 15번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요. 별표 2개에서 3개까지도 됩니다. 우리 회사가 연초에 작성한 안전보건 계획대로 안전관리를 했지만 평균적인 같은 업종의 평균 사업장보다 같은 제조업인데요. 평균적인 제휴율보다 우리 회사 제휴율이 더 높을 때 노동부에서 당신 회사는 안전보건 계획을 개선해서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하시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리 계획, 안전보건 개선 계획 작성 대상 사업장의 종류를 3가지 적으시오. 그죠? 암기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기법이 뒤에 있나 보겠습니다. 네, 암기법 있죠, 그죠? 자, 평균보다 높으면 개선 계획. 평균보다 높은 게 뭐냐면요. 같은 업종의 평균 제휴율보다 우리 회사 제휴율이 더 높은 거예요. 그때는 계획을 바꾸라 개선 계획. 중대재해 발생하면 개선 계획. 우리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무상자는 2명 이상 중대재해 있었죠. 그죠? 발생하면 계획을 바꾸는 개선 계획이고요. 직업성 질병자 2명, 노출 기준을 초과하면 개선 계획입니다. 직업성 질병자는 직업으로 인한 질병이 1명은 봐주는데요. 2명이면 개선 계획, 작업 환경의 노출 기준 초과하면 개선 계획이다. 일단 키워드부터 이렇게 암기하시고요. 문장 적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중복되는 단어 좀 빼버릴게요.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이다. 그죠? 평균보다 높으면 개선 계획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중대재해 발생하면 개선 계획이었죠.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인데요. 자, 이렇게 암기했다가 살 약간 붙일게요. 누가 잘못했는 건가 하면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성 질병자가 1명 봐주고요.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안전보건 개선 계획 작성 대상 사업장입니다. 평균보다 높으면 개선 계획.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하면 개선 계획.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직업성 질병은 2명, 노출 기준 초과하면 개선 계획.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은요. 15번하고 같은 문제 아닙니까? 질문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문제 보겠습니다.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서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대상 사업장의 종류를 4가지 적어라. 자, 아까요.
평균보다 높으면 개선계획 그랬는데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거예요. 너무 많이 높죠, 제휴율이요. 이럴 때는 당신 회사는 스스로 계획을 개선해서 안 되겠다. 진단기관에서 안전보건 진단받아서 개선계획 제출하라. 자, 안전보건 진단기관에 진단을 받으려면 비용이 더 들어가죠. 그래서 진단을 받아 개선계획을 제출한 게 사고가 더 많은 경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암기법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평균의 2배 이상, 그죠? 직업성 질병 2명 이상인데요. 아까 직업성 질병 2명 이상 개선 계획이었는데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은 3명 이상 진단받아 개선하고요. 자, 그 다음에 중대재해 발생하면 진단받아 개선. 우리가 중대재해는 진단받아 개선도 개선 계획이죠. 그래서 개선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직업성 질병도 아까 2명이면 개선 계획이잖아요. 진단받아 개선하는 것도 개선 계획이니까 포함되었다 이렇게 보시고요. 2개는 개선 계획하고 동일한데 평균보다 높은 게 아니라 2배 이상이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평균의 2배 이상 진단받아 개선, 그죠?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입니다. 중대재해 발생하면 진단받아 개선합니다. 역시나 누가 잘못했는 거? 사업주가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 발생한 사업장입니다. 직업성 질병 2명 이상 진단받아 개선입니다.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인데요.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일 때는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아까 우리가 노출 기준 초과하면 진단받아 개선은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 계획 수립 제출하는 사업장은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 발생한 사업장,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인 사업장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는요, 아직 출제가 안 되었지만 함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재해 발생 건수 등 재해율 공표 대상 사업장. 우리가 한 번씩 인터넷이나 뉴스에 보면요, 어떤 사고는 인터넷이나 뉴스에 나오고 어떤 사고는 나오지 않는다, 그죠? 이게 뭐냐면 공표 대상, 발표하겠다라는 겁니다. 암기법부터 볼게요. 사망자가 1명까지 봐주는데요, 2명. 평균 사망 만인율 이상.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는 사고는 공표합니다. 사망 만인율은 10,000명당 사망자 수인데요. 평균 사망 만인율 이상이면 공표합니다. 중대재해가 아니라 중대산업사고 발생하면 공표합니다. 중대산업사고는 우리 회사에서 일어나는 화재나 폭발이나 위험물질 누출 사고가 인근 지역 사회에까지 영향 미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공장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 화재로 인하여 인근 지역에까지 불이 계속 진행되는 거, 이런 건 TV나 뉴스로 공표되어 나오는 거 보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재해를 은폐했거나 우리가 산업재해가 발생되면 노동부 보고해야 되잖아요. 재해 보고를 3년 동안 2번 이상 안 하면 공표하겠다. 그죠? 이렇게 재해를 숨기거나 3년 동안 2번 이상 보고 안 했다는 건 사고가 많았다는 뜻이니까 공표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재해율 공표 대상 사업장. 첫 번째, 사망재해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두 번째, 사망 만인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사망 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세 번째,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네 번째,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한 사업장. 다섯 번째, 재해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안전관리자의 증언, 교체 임명 명령 대상 사업장입니다. 역시나 출제가 안 되었지만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회사에 홍길동이라는 안전관리자 1명이 있어요. 사업의 규모로 보면 1명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1명이 있는데도 자꾸 사고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노동부에서 1명 더 뽑아라 증언입니다. 우리 회사의 안전관리자 홍길동으로 노동부에 선임했는데요. 지금 홍길동 씨가 몸이 아파서 3개월째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현장에는 안전관리자 없는 거와 동일하죠. 이럴 때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라 명령이라 생각하시고요. 암기법부터 볼게요. 당장 안전관리자를 한 명 더 뽑는 건 그만큼 급여가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평균보다 높은 게 아니라 평균의 2배 이상이고요. 중대재해가 한 건이 아니라 2건 이상일 때 증언합니다. 평균의 2배 이상, 중대재해 2건 이상 증언. 2가 들어갔다. 그죠? 그 다음에 직업성 질병은 2명까지는 그냥 우리 앞에서 뭐였습니까? 개선계획, 안전 진단받아 개선계획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3명 이상, 1명 더 많으면 증언이나 교체다. 그죠? 자, 그리고 3개월 동안 일 안 하면 교체한다. 그래서 평균의 2배 이상, 중대재해 2건 이상 증언, 3이 들어가는 2가지입니다. 직업성 질병 3명 이상, 3개월 이상 일 안 하면 교체하자. 이건 정해진 건 아닌데 암기하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장 해도 됩니다.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 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 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보통 요 다만은 적지 않아도 된다고 나옵니다.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 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자, 직업성 질병자 연간 3명 이상인데요. 이 조건 묻습니다.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관리자 증언이나 교체 임명 대상 사업장입니다.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넘어갑니다. 네.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제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규 내용이라 별표 2개 붙입니다. 괄호에 적합한 숫자 적으시오 했습니다. 안전보건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 개선계획서를 수립, 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보통은요,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많아요, 한 달이. 근데 계획을 바꿔야 되니까 좀 오래 걸리죠? 2달입니다.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이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괄호 이내에 심사한다. 우리가 이제 제출하면 노동부에서는 접수를 했습니다. 그죠? 15일 이내에 심사해야 됩니다. 빨리 해줘야지 사업장이 빨리 돌아가겠죠. 그죠? 사업주에게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심사를 받은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별표 3개짜리죠. 그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3가지를 적어라. 중대재해는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가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 많이 하십니다. 법에는 이런데 왜 이게 답입니까? 하는데요. 대부분 중대재해처벌법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산업안전기사는 처벌하기 위한 게 아니죠. 산업안전관리라는 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관리를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대부분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사망자는 1인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죠.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몇 개월이죠? 3개월, 그죠? 몇 명이죠? 동시 2인 그랬죠, 그죠?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봉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는 몇 명? 동시 10인 그랬죠, 그죠?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3가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자, 19번도 중대재해에 의한 정의입니다.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사망자 몇 명 이상? 그쵸?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1명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는 동시에 몇 명?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무슨 질병? 그죠?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입니다. 네,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 사업주가 기록 보존해야 하는 사항을 3가지 적어라. 재해가 발생되면요, 사업장에도 분명히 재해에 대해서 기록 보존해야 됩니다. 그죠? 첫 번째는 어느 사업장의 누가라고 했죠. 그죠? 사업장 개요 및 근로자 인적 사항입니다. 그 다음 언제, 어디서, 육하원칙에 의하여, 그죠? 어디서 들어가야죠. 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죠, 그죠?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난지 넣어야 됩니다. 재해 발생 원인 및 과정이 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재발 방지했다. 이렇게 암기하자 그랬죠? 재발 방지 계획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기록 보존하는 사항,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 인적 사항, 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재해 발생 원인 및 과정, 재발 방지 계획까지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참고로 볼게요. 그렇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고하는 사항은 노동부 보고사항입니다. 그죠? 중대재해 발생했을 때 노동부 보고사항은요. 어떻게 해서 발생했으며 몇 명이나 다쳤다.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이고요. 어느 병원으로 조치했는데 몇 개월 치료해야 된다. 조치 및 전망.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은 잘 적으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1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틀리신 분들은 파란색 별표 잘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재해를 조사하는 목적 3가지죠. 재해 조사를 실시하는 목적 3가지. 첫 번째 뭘까요? 우리가 안전관리자도 재해 조사하면은요, 원인을 규명해서 재발 방지 대책 세운다 그랬죠. 그죠? 재해 발생 원인 및 결함 규명입니다. 재해 발생 원인 및 결함 규명. 그 다음에는요, 동종재해 및 유사재해 재발 방지죠. 그죠? 동종재해 및 유사재해 재발 방지. 이렇게 재발 원인이 있고 재발 방지 계획을 세우는 게 바로 제일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재해 예방 자료 수집.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재해 발생 원인 및 결함 규명. 두 번째 동종재해 및 유사재해 재발 방지. 세 번째 재해 예방 자료 수집.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작성하는 산업재해 조사표의 목록인데요. 보기 중 건설업에만 작성하는 항목을 4가지 골라 번호를 적어보라. 그죠? 아마 이거는 한번 출제되었지만 보시면 찾기 쉬우실 거예요. 고용 형태는 뭐 다 마찬가지겠죠. 발주자, 그죠? 건설업에만 있겠죠. 상해 유형은 공통이고요. 공정률도 건설업에만 해당되겠죠. 원수급 사업장명 역시나 건설업이고요. 공사 현장명 맞습니다. 전화번호 재해 발생 형태는 건설업 아니라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4가지. 발주자, 공정률, 원수급 사업장명, 공사 현장명은 건설업에만 작성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참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네. 별표 2개에서 3개입니다. 상해와 재해 발생 형태로 구분하라. 상해는요, 상처 종류라고 생각하시라 그랬죠. 그죠? 상처 종류. 어디를 다쳤다라는 거고요. 재해 발생 형태는 사고 종류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어떤 사고가 났다입니다. 자, 그러면 1번의 골절은 사고입니까? 상해입니까? 그죠? 상해가 되겠죠. 그죠? 1번 골절이고요. 부종, 몸이 붓는 것도 다친 상해가 되죠. 그죠? 떨어짐은 사고죠. 그래서 상해, 재해 발생 형태가 되고요. 이상운동 노출 접촉도 사고죠. 그죠? 여기에 해당되는 상해 종류는 뭐죠? 화상, 동상. 그죠? 이런 게 재해 발생 형태가 된다 그랬죠. 그죠? 자, 넘어짐, 이것도 사고죠. 그죠? 끼임, 역시나 사고가 되겠죠? 화재 폭발, 그죠? 역시나 사고가 됩니다. 중독 질식은 상해가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역시나, 예, 재해 발생 형태 중요합니다. 예, 해당되는, 설명에 해당하는 재해 발생 형태를 구분하여 적으시오 했습니다. 재해자가 구조물 상부에서 넘어짐으로 인하여 사람이 떨어져 두개골 골절이 발생했다. 지금 처음엔 넘어졌고요. 두 번째는 떨어졌어요. 결과로 골절이 생겼어요. 자, 이럴 때는요. 골절이 생긴 원인이 넘어짐일까 떨어짐일까 보셔야 됩니다. 그죠? 아무래도 넘어져서 골절됐다기보다는 두개골 골절은 떨어진 것 때문이겠죠. 이럴 때는 상해를 일으키는데 더 큰 작용을 한 게 재해 발생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떨어짐 되겠습니다. 재해자가 넘어짐 또는 떨어짐으로 물에 빠져 익사했습니다. 그죠? 자, 넘어짐도 아니고 떨어짐도 아니고요. 물에 빠져 익사한 건 산소가 부족한 물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해 위험 물질 노출 접촉이 됩니다. 이 부분 질문이 되게 많은데요. 규정에 그대로 나와 있는 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참고 한번 볼게요. 재해자가 넘어짐으로 인하여 기계 동력 전달 부위에 끼었습니다. 넘어지기도 했고 2차로 끼이기도 했는데 끼임도 있는데요. 신체 부위가 절단이 되었어요. 절단은 넘어짐보다는 끼임 때문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 재해 발생 형태는 끼임이 됩니다. 요건 금방 했던 거고요. 물에 빠져 익사한 건 유해 위험 물질 노출 접촉이 되고요. 재해자가 전지에서 작업 중에 전류 접촉, 감전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상해 결과가 골절인 건 떨어짐 때문이겠죠. 떨어짐이 됩니다. 상해 결과가 전기 쇼크라면 요건 감전 때문이니까요. 예, 재해 발생 형태는 전류 접촉, 감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나 또 재해 발생 형태, 기인물, 가해물입니다. 작업형까지도 나옵니다. 작업자가 연삭기 작업 중에 숫돌이 파괴되어 날아오는 숫돌 파편에 맞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재해 발생 형태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그죠? 자, 지금 날아오는 숫돌 파편에 맞았죠? 그러니까요. 자, 맞음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기인물은 작업을 했는 기계 명칭을 적으시면 됩니다. 지금 연삭기 작업했으니까 연삭기가 되겠죠. 가해물은 작업자와 접촉한 부분을 적으시면 됩니다. 숫돌 파편에 맞았으니까 숫돌 파편 또는 연삭기의 숫돌 파편이라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참고의 내용 한번 꼭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나 26번입니다. 재해 발생 형태의 기인물, 가해물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작업자가 벽돌을 들고 비계 위에서 이동하다가 들고 있던 벽돌을 떨어뜨렸습니다. 이 벽돌의 발등이 맞아 뼈가 부러지는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재해 발생 형태를 적으시오. 지금은 떨어지는 벽돌이 발등에 맞아서 다쳤다, 그죠? 그래서 맞음이 되겠죠. 기인물은요, 어떤 작업을 했냐면 벽돌을 들고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다쳤기 때문에 기인물 벽돌 됩니다. 가해물, 예, 발등에 접촉한 것도 벽돌이죠. 가해물도 벽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27번입니다. 역시나 재해 발생 형태의 기인물, 가해물 찾는 문제입니다. 작업자가 통로를 걷던 중에 바닥에 흘러있던 기름 때문에 미끄러져 넘어지며 밀린 기계에 머리를 부딪혀 머리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했습니다. 그죠? 자, 이 부분은요. 사실은 이게 작업형이라면 잘 봐야 됩니다. 미끄러져 넘어짐도 있고 머리를 부딪혔다는 표현도 있어요. 그죠? 부딪힘도 있습니다. 머리에 부상을 당한 게 넘어짐 때문인지 부딪힘 때문인지 조금 확실하지 않아요. 이럴 때는 첫 번째 재해 발생 형태가 재해 발생 형태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질의응답을 노동부에 했는데 공단이 했는데 공단 답변이 첫 번째 재해 발생 형태인 넘어짐이 답이 된다라는 답변이 있어서 예, 답을 넘어짐으로 교재 수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인물입니다. 원인이 된 건 바닥에 기름 때문에 미끄러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인물은 기름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해물입니다. 밀린 기계에 머리를 부딪혔죠. 그죠? 그래서 예, 가해물은 밀린 기계가 되겠습니다.
네, 산업재해의 통계적인 재해 분석 방법 4가지를 적고 설명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재해를 분석하는 방법에는요, 첫 번째 파레토도가 있죠. 우리가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항목이 큰 것부터 순서대로 그려갔습니다. 사고 유형 기인물 등 데이터를 분류하여, 그죠? 항목 값이 큰 순서대로 정리하여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다. 그래서 줄친 부분만 기억해도 되겠습니다. 항목 값이 큰 순서대로 정리하여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다에 진하게 줄치시고 기억하시고요. 특성 요인도죠. 어굴상으로 그려가는 거죠. 그죠? 재해의 굵은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요인 이렇게 그려가는 거, 물고기 뼈 모양으로 그려가는 거였습니다. 재해와 요인의 관계를 어굴상으로 나타낸다 설명하시고요. 크로스 분석이죠. 그죠? 이렇게 2개 항목이 서로 연관되어 있을 때 2개 항목 이상의 문제를 분석하는 데 사용했죠. 크로스 분석은 2개 항목 이상의 문제를 분석하는 데 사용한다. 관리도는요, 주식 그래프처럼 대략적인 추이를 보는 것이다 그랬죠. 관리도입니다. 재해 발생 건수 등 대략적인 추이 파악에 사용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2개짜리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의 4원칙을 적고 설명하시오. 첫 번째요. 모든 재해는 뭐 할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 그죠? 예방 가능의 원칙입니다. 모든 재해는 예방이 가능하다. 그죠? 우리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건 재해에 대한 원인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 원인은 어떠하다? 연계되어 있다. 원인 연계 원칙입니다. 사고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연계되어 있다. 그죠? 자, 우리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건 원인에 대한 대책이 있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는 거죠. 대책이 없다면 예방 불가능하잖아요. 대책 선정의 원칙입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대책 선정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같은 사고지만 똑같은 결과 손실이 생기는 건 아니죠. 어떨 때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는데요. 어떨 때는 그냥 목만 들잖아요. 그죠? 손실 우연의 원칙입니다. 사고 결과 손실은 우연히 발생한다라고 줄였습니다. 자, 그래서 산업재해 예방의 4원칙. 첫 번째 예방 가능의 원칙. 모든 재해는 예방이 가능하다. 두 번째 원인 연계의 원칙. 사고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연계되어 있다. 세 번째 대책 선정의 원칙. 사고 원인에 대한 대책 선정이 가능하다. 네 번째 손실 우연의 원칙. 사고의 결과 손실은 우연히 발생한다 라고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별표 2개입니다. 재해 사례 연구 순서 5단계를 설명하시오 했습니다. 재해 사례라는 건요, 사고 난 사례를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거다. 굵직하게 머리에 넣으시고요. 주의해야 될 게 1단계부터 5단계가 아닙니다. 전제 조건이 있고 1, 2, 3, 4단계입니다. 전제 조건은요, 아직 사고가 나기 전이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에요. 재해 상황부터 파악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재해가 일어나는지부터 파악해야 문제점을 정확히 찾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전제 조건은 재해 상황의 파악이고요. 1단계는 사고 난 사실을 확인하자, 사실의 확인. 2단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자, 문제점 발견. 3단계 그 중에서 핵심 원인을 찾자, 근본 문제점 결정. 4단계 대책 수립입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재해 사례 연구 순서 5단계입니다. 전제 조건은 재해 상황의 파악. 1단계 사실의 확인. 2단계 문제점 발견. 3단계 근본 문제점 결정, 4단계 대책 수립이 되겠습니다. 시몬즈 방식에 의한 비본 코스트 항목 4가지를 적어라 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 시몬즈는요, 총재의 코스트 또는 총재의 비용은 본 코스트 더하기 비본 코스트다라고 했습니다. 본 코스트는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산재보험료가 되죠. 비본 코스트는요, 휴업상해, 통원상해, 구급조치상해, 무상해 사고, 산재보험에서 지급되지 않는 거다. 그죠? 휴업상해, 통원상해, 구급조치상해, 무상해 사고가
시몬즈의 비보험 코스트다라고 했습니다. 하임리는요, 총재의 비용은 직접비 플러스 간접비다라고 했는데 직접비 대 간접비의 비율이 1대 4이다라고 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직접비라는 건 정확하게 계산되어질 수 있는 치료비, 휴업급여, 요양급여, 유족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그 다음에 연금이죠. 그죠?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손실비가 간접비다라고 했습니다. 인적 손실비, 물적 손실비, 생산 손실비, 기계기구 손실비가 해당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보험 코스트 항목은요, 휴업상해, 통원상해, 구급조치상해, 무상해 사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인증기관이 심사하는 심사의 종류입니다. 그죠? 세 가지와 심사기간을 쓰시오 했습니다. 자, 이게 안전인증기관 심사, 우리가 암기법이요. 예비 7, 개별 서면 15, 기생 형식 30이다. 이렇게 암기했거든요. 그래서 예비는 예비심사죠. 7일입니다. 그죠? 예비 7, 예비심사 7일. 개별 서면 그랬거든요. 서면 심사는 15인데요. 개별 서면 15죠. 그죠? 서면 심사 15일입니다. 제품 심사 중에 개별 제품 심사도 15일입니다. 근데 서면 심사가 15일인데요. 외국에서 제조했을 때 30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생 형식 30 그랬는데요. 기생은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심사죠. 30일인데요. 외국에서 제조했을 때는 45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생 형식 그랬다. 그죠? 형식별 제품 심사 30일입니다. 방호장치하고 보호구는 60일입니다. 괄호 안에 있는 것들도 날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암기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참고 꼭 한번 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별표 3개짜리 그죠? 안전인증 기준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설비의 종류를 4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우리 안전인증 기준 받아야 하는 거 유사한 종류끼리 묶어서 기억하는데요. 첫 번째, 설치나 이전할 때 안전인증 받는 건 양중기죠.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가 됩니다. 자, 양중기는 현장에 설치했다가 이전했다가 하니까요. 그때 안전인증 받고요.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할 때 안전인증 받는 건 금방 했던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들어갑니다. 그죠?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는요. 설치 이전할 때도 받고 주요 구조 부분 변경할 때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손 다치는 기계, 그죠? 대표적으로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손 잘 들어가는 롤러기, 모양 만드는 사출 정령기, 손 다치는 기계이다 그랬죠?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롤러기, 사출 정령기. 그 다음에 폭발하는 압력용기, 그죠? 추락하는 고소 작업대까지가 안전인증 대상 기계의 기구였습니다. 암기법 보고요. 묶어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또 별표 3개짜리죠. 이번에는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종류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는요. 자, 이것도 좀 전에 했던 대로 우리가 손 다치는 기계의 대표적인 게 뭐죠? 프레스 전단기죠. 그래서 손 다치는 기계 대표 프레스 전단기 방호장치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중기는요. 양중기에 전부 다 들어가야 되는 게 사람이나 물건이나 싣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너무 많이 실어서 안 되는 과부하 방지장치, 양중기 과부하 방지장치 들어가고요. 폭발하는 건 보일러는 안전밸브 들어갑니다. 근데 폭발하는 압력용기는 안전밸브하고 압력용기 파열판 둘 다 들어갑니다. 그죠? 보일러의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압력방출용은 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보일러의 안전밸브, 압력용기의 안전밸브, 압력용기의 파열판이죠. 그 다음에 전기다, 그죠? 절연용 방호구, 활선 작업용 기구. 전기 작업에 쓰는 절연용 방호구, 활선 작업용 기구고요.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 및 부품. 역시나 전기, 그죠?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 및 부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추락, 낙하,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들어가고요. 충돌, 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의 방호 장치가 자율안전 확인에 있다가 안전인증으로 옮겨졌다. 그죠? 그래서 산업용 로봇 방호 장치까지가 안전인증에 해당되겠습니다. 암기법 보고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 설비 종류를 4가지 적어라. 역시나 별표 3개죠. 그죠? 요거는 암기법 한번 볼게요. 자, 뭐를 만드냐면요. 인기 있는 산업용 로봇 만들게요. 산업용 로봇을 만들기 위하여 철판을 잘라야 됩니다. 공작 기계로 철판 잘라서 자른 면을 갈아서 다듬어 줘야 됩니다. 연삭기, 연마기로 다듬어 주고요. 자, 이렇게 이제 철판 잘라놨습니다. 이번에는 나무도 자를게요. 고정용 목재 가공용 기계로 나무 잘랐습니다. 이번에는 식품을 파쇄 분쇄하겠습니다. 식품 가공용 기계로 식품을 파쇄 분쇄하여. 자, 이제 공작 기계로 철판 잘랐고, 고정용 목재 가공용 기계로 나무 잘랐고, 식품 가공용 기계로 식품을 파쇄 분쇄했죠. 이걸 혼합하겠습니다. 혼합기로 혼합한 후에 이제 옮겨와야 됩니다. 그죠? 컨베이어로 운반해서 만들기 좋게 들어 올리겠습니다. 자동차 리프트에 올려놓고 뭐 만드냐면 인기 있는 산업용 로봇 만들자. 그죠? 자, 이제 외워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철판을 자른다 그랬죠. 그죠? 아까 뭘로 철판 잘랐습니까? 우리, 공작 기계로 철판을 잘라서 했죠. 그죠? 공작 기계인데요. 해당되는 건 우리가 필기에서 배웠던 기계들입니다. 선반, 드릴, 평삭, 형삭기, 밀링만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른 면을 다듬어야죠. 그죠? 연삭기, 연마기로 갈아줍니다. 휴대형은 제외합니다. 연삭기, 연마기인데요. 휴대형 제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무 잘라야 되죠. 고정용 목재 가공용 기계인데요. 둥근 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못대기 기계만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을 파쇄 분쇄해야죠. 식품 가공용 기계입니다. 날이 들어가는 거예요. 파쇄, 절단, 혼합, 제면기만 해당되고요. 파쇄 분쇄하는 파쇄기 또는 분쇄기입니다. 이걸 다 혼합해야죠. 혼합기입니다. 옮겨와야죠. 그죠? 컨베이어죠. 들어 올립니다.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고요. 뭐 만든다 그랬죠? 인기 있는 그랬죠? 인쇄기고요. 산업용 로봇 만들자, 산업용 로봇까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산업용 로봇 자체는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입니다. 산업용 로봇의 방호장치는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다. 이거 구분하시고요. 자, 암기법 보면서 다시 한번 암기하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별표 3개입니다. 그죠?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종류를 5가지 적어라. 자, 신체 부위별로 기억합시다. 라고 했었죠. 그죠? 일단 첫 번째 머리부터 떠올려 볼게요. 머리는 안전모인데요. 자, 추락 및 감전위험 방지용 안전모만 안전인증 대상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머리 밑에 눈이 있죠. 눈에는 보안경인데요. 차광, 유해광선을 차단하는 차광 및 비상물 위험 방지용 보안경만 안전인증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눈 밑에 코, 입이 있죠. 그죠?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송기 마스크. 이게 전기로 돌아가는 전동식 호흡 보호구까지 코, 입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얼굴이 있죠. 그죠? 얼굴에는 보안면인데요. 용접용 보안면만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귀다. 그죠? 귀막개, 귀덮개인데요. 방음용 귀마개, 귀덮개만 해당되겠습니다. 내려오면 손이 있습니다. 손에는 안전장갑이 되겠죠. 내려오면 허리죠. 안전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이다. 그죠? 안전화가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몸은 보호복이에요. 그런데 안전인증 대상은 보호복인데요. 안전보건 표지 있죠. 안전보건 표지로 가면 안전표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전복이라 되어 있어요. 요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표지의 명칭은 안전복인데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의 명칭은 보호복이다. 요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암기법 보고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역시나 별표 3개입니다. 자율안전 확인된 사항 방호장치 종류 5가지인데요. 자, 요것도 암기법. 그죠? 자, 일단은 롤러를 통과한 철판을, 롤러로 납작해진 철판을요, 잘라줄게요. 자르는 건 톱하고 대패다, 그죠? 그래서 목재 가공용 둥근 톱, 동력식 수동 대패로 자릅니다. 잘랐는 철판을 용접해야 모양을 만들죠. 아세틸렌 가스 집합 용접 장치, 교류 아크 용접기로 용접해서요. 용접한 부분을 다듬어 줘야죠. 연삭기로 다듬자. 그죠? 롤러를 통과한 철판을 목재 가공용 둥근 톱, 동력식 수동 대패로 잘라서 아세틸렌 가스 집합 용접 장치나 교류 아크 용접기로 다시 용접해서 연삭기로 다듬어 주자 기억하시고요. 자, 롤러기의 방호 장치. 이거는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급정지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목재 가공용 둥근 톱의 방호 장치는요. 목재 가공용 둥근 톱의 반발 예방 장치 및 날 접촉 예방 장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력식 수동 대패는 둥근 톱이 아니라 칼날이니까요. 칼날 접촉 방지 장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세틸렌 가스 집합 용접 장치는 안전기죠. 교류 아크 용접기는 자동 전격 방지기고요. 연삭기는 덮개가 되겠습니다. 자, 요것들이 자율안전 확인 대상 방호 장치가 됩니다. 그거 이외에 추락, 낙하, 붕괴 위험 방호에 필요한 가설 기자재인데요. 안전 인증을 제외한 게 자율안전 확인 대상 되겠습니다. 암기법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외우고 지나가시고요. 참고해서 자율안전 확인 대상 보호구는요. 자율안전 확인 대상 보호구는 이제 머리죠, 그죠? 안전모인데요. 안전인증 대상 제외합니다. 눈, 보안경인데요. 안전인증 제외하고요. 얼굴, 보안면인데요. 안전인증을 제외한 것이 자율안전 확인 대상 보호구가 되겠습니다. 별표 2개입니다. 안전인증 보호구의 안전인증 표시 외의 표시사항. 그죠? 다시 말하면 안전인증 대상 제품에 표시해야 되는 사항을 4가지 적으시겠습니다. 일단 제품부터 표시해야 됩니다. 제품의 형식이나 모델명, 사이즈다, 그죠? 규격이나 등급 들어가야 됩니다. 형식, 모델명, 규격, 등급 이렇게 기계를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제조했다, 언제 제조했다, 제조를 표시해야 됩니다. 제조사명, 제조번호나 제조년월까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안전인증 받은 고유 번호죠, 그죠? 안전인증 번호입니다. 자율안전 확인을 받았다면 위에는 똑같고요. 이 부분만 자율안전 확인 번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다시 봅니다. 형식 또는 모델명, 규격 또는 등급, 제조사명, 제조번호 및 제조년월, 안전인증번호 또는 자율안전 확인번호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자율안전 확인 제품 표시사항은 금방 살펴봤고요. 안전검사 합격 표시사항입니다. 일단 어떤 기계다, 그죠?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 기계명이고요. 자, 사람 2사람인데요. 신청했는 사람은 신청인이고 검사했는 기관, 검사기관 들어갑니다. 번호 2가지인데요. 형식번호, 기계의 형식번호하고요. 합격할 때 주는 합격번호 들어가고요. 안전검사는 언제까지 유효하다라는 기간이 주어지죠. 검사 유효 기간입니다. 다시 봅니다. 안전검사 합격 표시입니다. 검사 대상 유해위험 기계명, 신청인, 검사기관, 형식번호, 합격번호, 검사 유효 기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39번 안전검사 주기인데 별표 3개입니다. 괄호 채우는 문제입니다. 크레인인데요. 이동식 크레인 제외합니다. 리프트인데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제외합니다. 곤돌라는 사업장의 설치가 끝난 날부터 몇 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합니까?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받지요. 그 이후 얼마마다? 2년마다 검사 받는데요.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받는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고소 작업 때는 신규 등록 이후 역시나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받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실시합니다. 남았는 기계들이죠. 그죠?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나머지 산업용 로봇까지 남은 기계도요.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받고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받습니다. 그러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해서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몇 년마다? 4년마다 실시한다. 였죠. 그죠? 그래서 쫙 정리하면, 자, 뭐든 간에 설치해 있는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검사 받고, 그 다음부터 2년마다 받습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는 6개월마다 받고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해서 확인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받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창고에 가 있는 건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 기계가 지금 시험에 안 나왔다라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암기법부터 볼게요. 안전인증 대상이 대부분 안전검사 넘어옵니다. 그죠? 손 다치는 기계는 프레스, 전단기, 사출 성형기, 롤러기인데요. 뭐만 빠졌냐면 전동기 및 절곡기에서 절곡기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양중기,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다 넘어왔습니다. 폭발하는 압력용기 넘어왔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가 국소 로봇이, 아주 작은 로봇이 고소에서, 높은 곳에서 큰 원을 검사한다. 검사가 안전검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국소는 국소 배기 장치고요. 로봇은 산업용 로봇, 고소는 고소 작업대, 큰은 컨베이어, 원을 검사한다 할 때 원은 원심기가 추가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다시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손 다치는 기계 그랬다. 그죠? 첫 번째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에서 절곡기는 빠집니다. 전단기. 그 다음에 롤러기. 근데 요 괄호 안에 것까지 적으라고 잘 나오기 때문에 함께 기억하세요. 밀폐형은 제외돼요. 롤러기가 밀폐형이면 손이 들어가서 다칠 염려 없으니까 검사 안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출 성형기인데요. 형 체결력이 294kN, 294kN 미만은 제외됩니다.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중기에 해당하는 크레인인데요. 전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됩니다. 리프트, 곤돌라 들어갔고요. 폭발하는 압력용기. 그 다음에 추가된 거 볼게요. 국소 그랬죠, 그죠? 국소 배기 장치인데요. 이동식은 제외합니다. 로봇이 그랬죠, 그죠? 산업용 로봇이고요. 고소에서 할 때 고소 작업대, 큰 할 때 컨베이어, 원을 할 때 원심기인데요. 원심기는 산업용만 해당됩니다. 검사한다가 안전검사다. 이렇게. 요거는 안전검사 대상은 괄호 안의 내용까지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검사 주기는 좀 전에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율검사 프로그램 이거 한번 보고 진행할게요.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인정, 취소 및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인데요. 요거보다 밑에 거 먼저 봅니다.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자율검사 프로그램이라는 건 우리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검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거를 노동부에 이렇게 확인을 받고 그대로 검사를 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 회사가 만든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노동부에서 인정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첫 번째는요, 검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사람, 그죠? 검사원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장비가 있어야 검사하겠죠. 그죠?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검사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죠? 검사 기준. 어떻게 검사하겠다? 사람도 있고 장비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떻게 검사하겠다는 기준이죠.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검사 기준이 안전검사 기준을 충족할 것. 우리 회사에서 만든 자율검사 프로그램이 안전검사 검사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검사 주기입니다. 그렇다면 안전검사도 얼마마다 받는다가 있는데 우리 회사도 검사를 얼마마다 받는다 들어가야 되는데요. 안전검사 주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기입니다.
안전검사를 예를 들어서 2년마다 받으면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왜냐하면 자체 검사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크레인 중에서 건설 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은 6개월마다 검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율검사 프로그램 인정받기 위한 요건, 그죠? 요거 한 개 별표를 더 붙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검사원을 고용하고 있을 것. 두 번째,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 관리할 수 있을 것. 세 번째,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검사 기준이 안전검사 기준을 충족할 것. 네 번째, 안전검사 주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기마다 검사할 것. 크레인 중에서 건설 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은 6개월마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회사 자체적으로 하는 자율검사 프로그램 인정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뭔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의 보유 현황입니다. 우리 회사에 안전검사 대상이 되는 기계가 몇 대나 있는가 보유 현황이고요. 그 다음에 검사원 보유 현황과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나 장비 관리 방법이죠. 검사원 보유 현황 및 장비 관리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는 검사 주기나 검사 기준, 검사 주기 및 검사 기준이고요. 자, 향후 2년간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의 검사 수행 계획. 앞으로 2년 동안 어떻게 검사하겠다라는 향후 2년간 검사 수행 계획이고요. 과거 2년간 수행 실적. 이거는 과거에 했는데 다시 재신청할 때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자율검사 프로그램 인정 신청서 첨부 서류는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의 보유 현황, 검사원 보유 현황과 장비 및 장비 관리 방법, 검사 주기 및 검사 기준, 향후 2년간 검사 수행 계획, 과거 2년간 수행 실적이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율검사 프로그램 인정을 받았는데요. 이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노동부에서 개선하라 명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어떨 때 취소할까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을 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 프로그램 인정받은 경우입니다. 두 번째요, 프로그램 인정은 받아놓고 검사를 안 한다면 취소시키겠죠, 그죠? 자율검사 프로그램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 인정받은 내용하고 다르게 검사한다면 이것도 안 되겠죠, 그죠? 인정받은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네 번째, 아무나 검사해서 오케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자율안전검사 자격을 갖춘 자 또는 자율안전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자율검사 프로그램 인정 취소나 개선을 명하는 경우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인정받은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율안전검사 자격을 갖춘 자나 자율안전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 넘어갈게요. 다음 용어를 정의하시오. 기본이죠, 그죠? fail safe, 그 다음에 foolproof를 정의하라 라고 했습니다. fail은요, 실패잖아요. 그죠? 근데 실패를 safe, 안전하게 하겠다. 그죠? 첫 번째 fail safe는 기계의 고장이 있더라도 안전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2중, 3중 통제를 가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풀프루프에서 풀은 바보라고 했죠, 그죠? 바보는 누가 바본가 하면요, 인간이 실수하면 바보다 이렇게 구분하자 그랬죠. 그래서 풀프루프는 인간의 실수가 있더라도 안전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2중, 3중 통제를 가한다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fail safe를 세 가지로 분류하면 첫 번째는 fail passive가 되겠죠. fail은 고장이 나면 pass, 그 다음 단계는 정지다 그랬죠, 그죠? 부품의 고장 시 기계는 정지합니다. fail, 고장 났는데요. active다라는 건 활동하다는 뜻이거든요. 부품 고장이 나면 고장났다 경보를 주는 거죠. 경보를 울리며 짧은 시간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이 떨어지면 자동차예요. 주유 버튼 들어오죠. 경보 주고 일정 거리 달려가서 멈추는 게 해당된다 그랬고요. fail operation입니다. 예, 부품 고장이 있더라도 operation은 자동이다. 그죠? 다음 정기 점검까지 운전이 가능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휴먼 에러, 인간 에러의 배후 요인 4M입니다. M으로 시작하는 네 가지죠. 첫 번째 매는 인간인데요. 본인 외의 사람이에요. 또는 직장의 인간관계가 됩니다. 두 번째는 머신, 기계죠. 그죠? 기계나 장치 등의 물적 요건이고요. 세 번째 미디어, 작업 정보나 작업 방법이 해당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매니지먼트입니다. 작업 관리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가급적 영어로 적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번은 하인리의 도미노 이론, 버드의 연쇄성 이론, 아담스 연쇄성 이론. 요거는 법규는 아니지만 2개에서 3개까지도 붙여도 될 만큼 이론 중에 가장 잘 나옵니다. 자, 연쇄성 이론이라는 건 사고의 원인들이 연결되어서 일어난다라는 사고 발생 단계를 뜻한다. 그죠? 그래서 하인리의 사고 발생 5단계 또는 도미노 5단계예요. 하인리는 누구나 타고난 결함이 있다. 그죠? 피곤하고 화도 나고 잊어버리고, 그죠? 선천적 결함입니다. 근데 유독 그날 나만 몸이 아팠어요. 나만 가진 결함, 개인적 결함이죠. 내가 몸이 아파서 일하다 실수했죠. 불완전한 행동,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행동, 인간이 인적 결함, 그죠? 인간이 잘못하거나 불완전한 상태, 기계가 고장났죠. 물적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나죠. 그래서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는 사고의 전 단계인 직접 원인이 된다라고 했고요. 그 결과 생긴 손실을 재해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봅니다. 하인리의 사고 발생 5단계는 선천적 결함, 개인적 결함, 불완전한 행동 및 불완전한 상태, 사고, 재해가 되겠습니다. 버드입니다. 사람이든 기계든 100% 제어, 관리가 안 되어서다 그랬죠. 제어 부족, 그죠? 그 다음에 기본 원인이다 그랬죠. 간접 원인입니다. 기본 원인, 내가 몸이 아팠다. 그래서 직접 원인, 일하다 실수했다. 그 결과 사고 났고 생긴 손실을 상해라고 했죠. 그래서 버드의 연쇄성 이론 5단계는 제어 부족, 기본 원인, 직접 원인, 사고, 상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담스다. 그죠? 아담스는요, 관리 구조에 문제가 있다. 사람도 100% 관리가 안 되고 사업장도 100% 관리가 안 되어서다. 그죠? 관리 구조. 그 다음에 작전적 에러다. 계획을 잘못했기 때문에 계획대로 실천해도 사고 났다. 작전적 에러. 전술적 에러다. 아무리 계획이 훌륭해도 실천을 잘못하면 사고 난다라고 했고요. 그 결과 사고, 생긴 손실을 상해라고 했습니다. 아담스의 연쇄성 이론 5단계입니다. 관리 구조, 작전적 에러, 전술적 에러, 사고, 상해가 되겠습니다. 자, 하인리 도미노 이론의 제3단계 요인. 그죠? 3단계 뭐였습니까? 선천적 결함, 개인적 결함, 불완전한 행동 및 상태였죠. 자, 그래서 3단계는 불완전한 행동, 불완전한 상태 또는 인적 결함, 물적 결함이라고 적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인리의 사고 빈도 법칙이죠. 사고 빈도 법칙은 어떤 사고가 얼마나 자주 났다, 그죠? 또는 1대 29대 300의 법칙. 이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고 빈도 법칙을 설명하라 라고 나올 수도 있다, 그죠? 자, 총 330건의 사고를 분석했을 때죠. 중상이나 사망은 1건, 경상에는 29건, 무상의 사고, 다시 말하면 사람은 안 다치고 물적 손실만 입었는 거죠. 300건이 발생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1하고 29하고 300을 다 더하면 330건이죠. 그죠? 330건 사고 분석했을 때 중상이나 사망은 1건, 경상의 29건, 무상의 사고 300건이 발생함을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 버드는요. 1대, 10대, 30대, 600의 법칙이죠. 총 641건의 사고 분석했습니다. 중상이나 사망이 아니라 폐질이죠. 중상이나 폐질이 1건, 경상해가 10건, 무상의 사고, 즉 물적 손실이 30건,
무상의 무사구조, 사고 나기 직전에 위험 순간이 600건 발생함을 뜻하겠습니다. 자, 예, 여기까지 하니까요. 이제 1단원 내용 끝났습니다. 자, 예, 법규 어느 정도 정리되니까 그래도 조금 수월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래도 이번 시간에도 별표 3개짜리가 많았습니다. 정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은 교육과 산업안전심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